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언제부터 개강이었죠?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날은 뭐예요? 공법. 그쵸. 수요일 날은 어제 중개사법이죠. 오늘은 뭐예요? 민법이죠. 내일은 뭐예요? 학개론. 고맙습니다. 뭐, 공시법. 자, 토요일 날은 뭐예요? 공시법입니다. 요 공시법은 시간이 공지됐죠. 몇 시부터예요? 2시 반부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마 토요일 날은 뭐 전부 나오면 이제 빡빡할 거예요. 뭐 주요 통합으로 되는 거니까 오하시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뭐 여기 가정에 11월달 수강생이 있고 또 몇 월달 수강생이 있어요? 1월달 수강생이 있죠. 3월달 수강생이 있어요. 11월달하고 12월달, 뭐 3월달 처음 하신 분하고 실력 차이는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3월달 처음 하신 분들은 어때요? 그럼 상당히 벅차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몇 주차가 법이에요? 3주차가 법이야. 3주차. 그러니까 이제 요번 첫 주 지났죠. 이제 공법, 그러고 다음 주에 이제 공법 다시 돌아오고 3주차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어이없은 대단해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다 끊었어요. 두 번째 주는 뭐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세 번째 주는 어때요? 할까 말까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게 바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정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어디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일 멀리 갔다 왔네. 1년에 2번 가요. 거기 국토교통부 공무원 연수원이 있어요. 공무원 연수하러 갔다 온 겁니다. 상당히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저도 처음에 갈 때는 어때요? 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이. 3년 전에 이제 계속 나가는데 정이 안 되니까 어때요? 차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까지 시작해서 정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 가니까요. 이번 번에 갈 때는 정이 되더라고. 가는 시간이 어때요? 유지 시간이 없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조심하고요. 또 하나는 이기 봐봐요. 말이 많아요. 중개자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좀 말을 좀 아껴요. 말을 좀 아끼고. 우리가 이제 말을 이제 좀 이따 배우면 무슨 표시죠? 어사표시예요. 말 좀 아껴달라는 거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말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죠? 어때요? 학교 가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치고 학교 가는 걸 못 봤어요. 작년에 우리 합격률은 상당히 높지만 말 많은 사람이 거진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말 좀 아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거 또 하나는 이 관계가 참 관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간관계들.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 관계 자체가.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홀로 못해요. 뭐 해야 돼? 공동중개를 해야 돼. 공동중개. 자기가 돈 많고 능력이 있다면 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단독중개는 거진 없어요. 공동중개야. 변호사도 맞벌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고정비용을 아껴야 돼, 안 아껴야 돼? 아껴야죠. 아끼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뭉쳐서 뭘 만들어요? 법인을 만들죠. 법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해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수강생들이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법인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탄생되죠? 요거. 관계. 참 관계라는 게 많아요. 여기 앞에 땡땡 붙어봅시다. 인간관계. 또 무슨 관계? 사실관계, 권리관계, 실체관계. 이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 이제 민법에서 관계는 뭘까요? 바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법률관계야.
법률관계. 여기에서 모든 관계는 요 법률관계에서 뭐가 탄생하죠? 바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권리 의무가 나타난다고. 근데 이제 봐봐요. 법률관계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법률관계인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저, 어제 제주 강의하는데, 봐봐요. 법을 배우는, 이제 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라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 무효가 뭐예요? 이미 배운 사람들은 알죠. 무효란 뭐예요? 일단 승인 요건을 갖춰야 돼, 안 갖춰요? 갖춰야죠. 갖춰야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공무원 99.9%는 뭐예요? 뭐 여쭤봤어요.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효라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여쭤봤어요. 자, 이제 뭐라고 써놨죠? 필지. 필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필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는다라는 거야.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몇 필지죠?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럼 필지라는 의미,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죠. 필지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다고,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배울,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자, 지적 파트를 배우거든.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어떤 사람은 봐봐요. 지적의 3요소를 그냥 무턱대고요. 그러니까 지적의 3요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거잖아, 이거. 읽어봐요. 지적. 지가 뭐예요? 땅. 그렇죠, 땅.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메가랜드 처음에 왔을 때 뭐예요? 광고를 제가 참여했는데 뭐예요? 땅. 출발을 땅 한다. 땅. 그러면 두 가지 의미 해석이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랜드. 토지. 그죠? 하나는 처음을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땅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옛날에 서장훈이가 뭐예요? 광고를 했다고. 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 자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지적의 세 가지 요소 그럼 그냥 무턱대고예요. 이게 뭐예요? 지자죠. 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죠. 우리 살아가면서 밥그릇 있어요? 있어. 그러면 밥그릇이 뭐예요? 자, 지적 공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만다고 그래. 등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읽어봐요.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이야기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죠. 읽어봐요. 자, 보시니까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뭐예요? 필지. 그렇죠. 그러니까 필지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뭐니까 개념을 억질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뭐 입력이 되면 출력이 돼야 돼. 근데 이론을 알면 뭐 문제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노니까 이게 공인중개사의 뭐예요? 제일 수강생들이 애로점을 느끼는 게 바로 이론, 문제. 이게 따로 논다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그래서 자, 11월부터 쭉 강의 들었던 사람은 그래서 오후밤 3시부터 5시까지 뭐 선생님들을 따라서 시간이 조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시부터 5시까지 뭐 틀은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2시간이 기출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 오늘 올해 처음 하는 사람인데 뭐에 문제 풀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한 주가 늦게 하는 거예요. 한 주 늦게. 봐봐요. 오늘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제 배웠는데 기출문제를 바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다 배워놓고 다음 주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주 그 전주에 배웠던 걸 복습 문제로 해서 기출문제를 해. 기출문제 몇 번 풀면 뭐예요? 마음에 우러나서 몇 번 풀면 될까요? 몇 번 풀면? 자, 3번 이상 풀면 뭐예요? 어느 과목이다? 뭐예요? 80점 이상은 나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출문제를 푸는데 뭐예요? 답만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답을 외우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그 이론하고 문제를 어떻게 접목할 건가. 근데 이론하고 문제하고 접목할 때 봐봐요. 자, 우리 이론하고 문제하고 따로 논다. 자, 이론하고 따로 문제하고 따로 노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공대 출신들이 많아. 공대 출신들이 많아요. 특히 건축학과들,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들.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를 잘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문과 출신들. 자,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 자,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쭉 강의 들은 사람들은 개념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재확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는 진로를 잡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차. 목차를 잡고 여기서, 공법은 목차만 외우면 뭐예요? 50% 따먹고 들어가. 그래서 맨 앞에 목차 컨텐츠라고 있죠. 목차를 좀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개념 다시 확인하고 목차를 좀 암기하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왜 이론과 문제를 빨리 접하기 위해서 4시, 3시부터 5시까지 기출 문제를 하니까 빠짐없이 다 들어요. 뭐 올해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전력 주교를 하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념이 우리 뭐예요?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라고 그러거든. 영어. 그러면 영어는 수학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 공식에 해당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식이야. 공식을 대충하면 이론하고 문제의 접목이 안 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이제 기출문제 풀 때 개념을 다시 한번 숙제해 놓고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자꾸 스스로 인지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배우겠죠. 그러면 필지란 그럼 무슨 단위가 되죠? 도저히 등록 단위라는 거야. 도저히 등록 단위.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적은 봐봐요. 요 필지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눈에 보여? 그건 뭐예요?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 그래서 지적은, 즉,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법률 관계라는 게 이제 탄생하고,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뭐예요?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거 한번 읽어봐요. 법률 관계. 이게 탄생하는 거야. 자, 법률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권리 의무로 기착이 되는 거야. 권리 의무로 기착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다는 거야.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무슨 관계죠? 법률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16페이지 이제 딱 가서, 이제 뭐, 목차는, 이제 지난달에는 목차를 살펴봤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16페이지 보니까 무슨 변동이 있죠? 권리 변동이 있네. 자, 제목에서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권리 변동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16페이지죠. 그래서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개념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권리라는 개념을 그냥 잡고 가면 안 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권능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 권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강이 되는 사람은 한번 써봐요. 네 번째, 권한.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권리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라고. 그러면 적강이 되는 사람은 거기 16페이지 권리 변동에서 보면 과연 권리가 뭐냐라는 거야. 권리가. 자, 그러면 저희가 가까운 데 찾아요. 모든 회의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는 뭐예요? 학원에서 두 사람이 뭐예요? 사귀었어요. 처녀 총각이니까. 여 사람은 뭐예요? 건축사야. 건축기사야. 건축기사. 건축기사 따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듭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대학 출신이야. 여 사람은 이제 남자는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둘이 학교 가가지고 둘 다 따로따로 사무실 차려서 뭐예요? 지금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아주 좋아요.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젊은 분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머리카락이 적어요, 말. 적죠, 여거는. 적죠. 얘 수강생이야. 얘 학원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 남편을 사별하고, 이 사람은 부인을 사별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재혼을 했어. 사귀어서
사귀어서. 천연 총각이니까 괜찮죠. 그분이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이대 입구에 이대 부동산이라고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결혼할 때 갔고요. 요분 결혼할 때 갔어. 근데 여기서는 요 건축사 여자분이 요 남편을 요 남자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리라는 여자분이니까 권리라는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거든. 요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점의 태양. 요 남자분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점의 태양이 뭡니까? 태양이 선입니까? 막 화가 나려고 그래.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무슨 태예요? 모양태, 모양 양자야. 점의 모습이라는 거야. 점의 모습. 그래서 요즘은 점의 태양이라고 안 나와. 뭐라고 그래? 점의 종류, 점의 모습 이렇게 나오지. 옛날에는 점의 태양이라고 나와요. 요즘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즘 대학 교수님들이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와요. 미치겠다 갑사나. 왜요 교수님? 제가 첫째자야. 첫째자 3번.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러죠? 요것도 못 읽어. 대학생들. 요거 뭐예요? 돌아버린대. 이게 실체예요. 지금 실체라는 거야. 실체.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바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이렇게 아름다운 일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꾸 권리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애인도 가까운 데서 찾고, 그러면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민법을 배우고 있죠. 그럼 끝자리가 뭐예요? 권리라.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자, 힘이 뭐냐? 그러면 물건으로 봐죠. 물건. 자, 이게 뭐예요? 채권으로 봐죠. 채권. 그럼 채권과 물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보상권이라고 써놨죠. 재산권이네. 자, 그럼 읽어봐요. 매매의 객체는 뭐예요? 읽어봐요. 재산권이죠. 계산권. 그러면 매매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제 중개사법을 배웠으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중개 대상인 권리거든. 중개 대상인 권리가 돼. 권리가 되거든. 자, 그럼 봐봐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야. 그래서 우리 계약법에서 뭘 배워요? 읽어봐요. 매교임이라고 이제 숙제한다고. 근데 이제 봐봐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재산권은 중개 대상인 권리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외운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읽어봐요. 중개 대상인 권리. 그러면 우리가 매매의 대상은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재산권이죠. 그러면 재산권은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물건과 채권. 읽어봐요. 물건이네. 물건. 재산권은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야.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산권도 뭐의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또 어떻게 출제되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는 그러면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게 여기 읽어봐요. 법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집중 팔고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MZ 세대들은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의 줄임말 이렇게 돼. 권리. 요즘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실수한 게 여기 봐봐요.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읽어봐요. 언니가 뭐예요? 자, 우리가 맷돌이 있죠. 맷돌은 맷돌 손잡이 이름이 뭐예요?
봐봐요. 저희 때는 어처구니라고 배웠거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언이 그러더니 갑자기 인지가 안 되는 거야.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MZ 세대들은 뭐 읽어봐요. 언이 줄임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언이가 바로 뭐예요? 맷돌 손잡이 이름이. 맷돌을 돌리려니까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어처구니. 그래서 줄여서 요즘 MZ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권능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 찾아. 자꾸 멀리에서 찾지 말고.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죠. 개개의 사실. 자, 요즘 많이 권한이라는 게 많이 들었죠. 가까운 데서 찾아야죠.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자, 권한이라는 것도 그러면 권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자, 여기 요 4개가 바로 뭐예요? 중개사. 자, 학교론을 뺀 나머지 5과목. 100문제를 차지해, 100문제. 이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권리라는 것은 그냥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권리가 뭐냐? 주장하는 것. 이러면 절대 문제 자체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자, 본능이라는 것을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으로 빠져들어가거든. 자, 요거는 읽어봐요. 뭐가 빠져들어가요? 이미 배운 사람은 대리권이죠. 대리권. 권한이 없어? 무권대리. 권한이 있어? 유권대리.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만 해먹으면 되거든. 이걸 활용만 해먹으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권리라는 것은 무조건 권리라고 그냥 생각하고 가거든. 절대 그래서는 실력이 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자, 공인중개사는 서울대라고 해서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법대 출신 아닌 이상은 뭐예요? 서울대라도 뭐예요? 다 따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학벌이 필요 없고요. 다 필요가 없어. 뭐만 가지면 돼요? 엉덩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엉덩이. 그러니까 주구장창 앉아서 이해하고 외우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중개사 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저는 뭐예요? 판단이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게을러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게을러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거 빨리 정하셔야 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도 있겠죠. 왜 가정사가 복잡하면 어때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후로부터 군대 입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군대 병원에 입대합니다. 병원에 입대. 그래서 형이 주간조 아버지 모시고, 야간조는 병원에서 날방 까고 이제 수업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주간조는 형님이 들어가고, 형수님하고, 야간조는 저 혼자 들어가요. 혼자 들어갑니다.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어제도 아이고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이러는데 뭐라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짐이 많아. 내일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와이사스하고 속옷하고 다 챙겨가지고 오늘 아침 사람들이 보따리가 많으니까 저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인가 이랬을 거예요. 노트북 챙겼지, 속옷 챙겼죠. 그래서 내일 또 수업 끝나고 저쪽으로 또 수업 나가야 되거든.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애로점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제한 나머지 읽어봐요. 애는 게을러 빠진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고 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권능이는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해 먹어야 돼요. 봐봐요. 우리 소유권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소유권은 읽어봐요. 물권 읽어봐요. 권리. 그러면 소유권을 이루는 권능들은 뭐냐? 3가지 권능이 있어.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그렇죠.
이게 각각 세 가지 권능이 있어.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요.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은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 그래서 불완전해. 그래서 불완전 물건. 처분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담보 물건이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가치? 사용 가치. 이거는 교환 가치. 교환 가치를 두 자로 끊지만 경매. 경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매 강의도 토요일날 기출문제 수업 때문에 일요일날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일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또 경매 강의가 있거든. 하여튼 10사람이 뭉쳐야 10사람이 모여야 소액 투자를 하는데 10사람이 뭉치지 않으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라는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법을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돼? 세법, 또 특히 등기법, 그 다음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2차 과목들은 전부 뭐가 관련돼 있어요? 실무와 관계 있어요. 실무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봐봐요. 소유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익, 처분. 다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죠. 그래서 완전 물건이네. 가부에 얼거예요. 등기부에는 가부에 기록되는 가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야.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법이라는 것은 실타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실타래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방식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요 네 개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러면 또 여기 이제 지워봤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거야. 읽어봐요. 권리라. 권리. 권리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합쳐봐요. 권리. 이게 권리 의무가 결론적으로 아까 무슨 관계? 법률 관계.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성립이 돼야 뭐라는 게, 만약에 법률 관계가 성립이 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가실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권리 의무 관계. 자,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있겠죠. 이게 MZ세대들이야.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생각 안 하는 세대. 이게 바로 MZ세대들이야. 자,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존재하는 게 어디 있겠죠? 근데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의 공고 의무거든. 근데 요게 두 번째, 요 두 가지가 시험 범위야. 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요거는 발음이 좀 안 되니까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애외가. 자,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매년 직간접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권리가 있다,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형성까지. 형성관. 형성관이요. 그러면 요거는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 요거는 일방.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관이다.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는 존재하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놈아 권리라는 개념을 잡고 여기에다 한번 써봐요. 변동. 읽어봐요. 득실 변경. 자, 득실 변경, 그러면 뭐예요? 득실 변경이 두 자로 번지면 이게 변동이야. 권리는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야. 우리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세법은 뭐예요? 세법은. 읽어봐요. 읽어봐요. 취득하고, 읽어봐요.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네. 읽어봐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죠? 그러면 민법은 취득, 변경, 소멸, 요거는 게고.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 그럼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 그럼 여기 뭐예요? 지금 우리 세금을 지금 뭐예요? 5월부터 올리려는 게 뭐예요?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거야. 보유세를 오르는 거야. 요거는 뭐예요? 취득세는 뭐예요? 그러면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 요거는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세는 빼도 박지도 못해. 그러면 지방세 계산 방법은 인터넷 들어가면 금액하고 이치만 치면 지방세는 딱딱딱 계산이 나와. 그럼 누가 밥버릇에 입줄었어? 세무사. 그렇죠. 세무사들이. 자, 지방세는 그냥 거기 프로테이지만 적어놓고 금액만 딱 적으면 몇 프로인지 딱딱딱
딱 금액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정역 쓰죠. 오늘 국세, 지방세, 국세, 그렇죠. 그래서 정액들을 자꾸 뭐에 강조를 하는 거야. 세금을 수시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세금을. 그러면 여기에 취득, 보유, 양도. 이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권리는 그러면 권리 변동이다. 권리가 읽어봐요. 취득되고, 읽어봐요.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득실 변경이다. 자, 그러면 이제 득실 변경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해석을 하라고요.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득실 변경을 그자로 본 전보다 변동이다. 변동.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이제 집어넣어봐요. 읽어봐요. 물건을 넣어서 읽어봐요. 물건 변동. 물건이 취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고. 자, 채권 변동이네. 채권이 취득되고 변경하고 소멸되고.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봐봐요.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읽어봐요. 힘 또는 이익이라고 그랬잖아. 이익. 여기 힘이 뭐예요? 물건이죠. 이익이. 채권. 그래서 뭐예요?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물건 변동, 채권 변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득실 변경.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요를 익혀두는 단어인 거로 소홀히 학습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천천히 들어갔죠. 봐봐요. 자,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백성민자죠. 요거 법이죠. 그렇죠? 법이죠. 자, 지금 백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민법이란 사인이잖아. 자, 민법이란 사인가를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민법이잖아. 그렇죠? 사인. 그러면 2차 과목은 주로 뭐예요? 국가가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공법이라는 거. 공법. 그렇죠? 공법들이 많죠. 민법은 사인이야. 그러면 거기 단순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그 페이지. 그러면 한번 넘겨보자. 자, 그러면 민법에 의의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오잖아. 민법은 사인들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 여기에다 밑줄을 딱 하나요. 권리의무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법이죠. 그래서 읽어봐야 사법이네. 민법은 뭐가 돼? 사법. 주체가 사인이니까. 여기에다 줄을 쳐놔서 사인 상관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이렇게 되는 거네. 사법. 그러면 사람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민법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신분법을 가져하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뭐가 있다? 가족법이 있어. 가족법이 일단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법이에요? 재산법. 왜 재산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재산이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법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객처럼. 아까 이 얘기했잖아. 재산권이야. 자, 재산권이 곧 뭐예요? 매매의 대상이라는 거야. 매매 객체는 대상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의 객체. 뭘까요? 물건. 등기 동력이 돼야 돼. 그럼 반드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매매는 무슨 것? 재산권. 소유권은 물건.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제대로 합치면 부동산. 자, 저당권은 소유권 및 여기 잘 들어봐요. 물건이 채권이에요. 물건. 요거는 물건이고 요거는 물건이야. 자꾸 지난달에 물건 발음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러네. 발음 안 좋기는 귀가 안 좋은 거지.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봐. 물건. 요거는 소유권 및 물건.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물건이네. 그럼 임차권은 채권은?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사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좀 난이도를 높여가야죠. 자, 등기된 임차권이야. 자, 봐봐요. 설사 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읽어봐요. 채권이 물건이 될 수는 없거든. 이건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등록이라고 그랬다면 여기에서 속는다고.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패턴들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작년에 뭐예요? 그러면 작년에 뭐예요? 자, 재홍 씨도 있었고, 뭐, 심적으로 그걸 해도 돼요. 뭐, 다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제강 씨라든지 공부하는 방식들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홍 씨는 뭐라는 평생 예치는 게를 공부했대. 처음에 공부할 때 미쳤대요, 미쳤대. 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대. 예치는 거거든. 이거 뭐, 편곡, 뭐, 알바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치는 거니까 어때요? 평생 공부는 처음 해봤대. 처음 해봤대.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인회계사 준비하고 있어. 중개사 따고, 공개 따고. 영어 점수 나오냐 그래도 나온대요. 그러면 영어 땄으면 일단 1달러가 끝났네. 1달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평생 안 해와서 작년에 인생이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CPA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AI, CPA 중에서도 미국 공인회계사. 그걸 말하고 해요. AI CPA거든. 그게 뭐, 그럼 AI CPA는 시험 어디 가서 봐요? 하와이 가서 보거든. 하와이. 일단 뭐요? 뭐,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돈을 잘 버니까 뭐예요? 돈을 버니까,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어하고 무역거래를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돈은 대주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난 돈 대준다는 사람은 그렇게 좋더라고. 돈 대주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걸 좀 외워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암기할 게 있어요. 그러면 항상 외울 거는 이거야. 봐봐요. 공부를 할 때. 자, 봐봐요. 처음 공부하실 때. 뭐라고 써놨죠? 후.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핫. 이거는 뭐예요? Y. 이게 합치면 뭐가 나와요? 개념이 나와. 자, who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who죠? 뭐예요? 이거는 누가? 이거 봐요. 무엇을. 왜? 이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요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관찰해야 돼. 읽어봐요. 주체. 요거는 뭐예요? 액체. 그렇죠. 이걸 대상이라고 그래. 대상. 왜 하느냐? 목적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목적하고, 요거 이제 목적물이죠. 요게 이제 목적물. 읽어봐요. 목적이네. 한번 읽어볼래? 목적과 읽어봐요. 목적물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어디에서 다를까요?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문제 해석을 해봐요. 뭐예요? 재산권이네. 토지의 권리가 바로 재산권이죠. 재산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 토지 주인이야. 어한테 토지를 빌려줬어. 그렇죠? 그러면 갑이 어한테 토지를 설정해 준 거죠. 이 사람은 재산권 설정자. 이 사람은 재산권자. 이 사람은 토지를 빌렸어? 건물을 빌렸어? 토지를 빌렸죠. 토지를 빌려서 벌 심기 해서 나무를 심기 해서 수목, 토지의 건축물을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재산권의 객체는 토지죠. 재산권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물은 수목이죠. 그러면 목적물과 목적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그리고 불일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재산권이다. 자, 수목은 어때요? 수목은 몇 년 자라요? 한 세대가 몇 세대예요? 3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목은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 한 번 더 하면 60년. 한 번 더 하면 90년. 90년이죠. 뭐 90년이니까 어때요? 그래서 연구 재산가 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F형대로 하라는 거예요. F형대로. 기본서. 그러니까 기본서가 가장 좋아. 기본서 자체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게 바로 주체. 이거는 뭐예요? 객체. 이거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매매 그러면 매매 객체는 무슨 것? 또 까먹었다. 재산가죠. 소유권의 객체는 물가죠. 물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매매는 객체는 재산권이야.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는 뭘까요? 물건까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렇게 나와버려. 읽어봐요.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이죠. 앞으로 가봐요. 분양권.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중개 대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중개 대상인 권리는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봐봐요. 분양권은 그러면 봐봐요. 자, 분양권은 매매 대상이다. OX. 자, 매매는 무슨 권이에요? 재산권. 여기 봐봐요. 재산권이네. 그럼 분양권은 매매 대상이다. 맞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으려면 뭐 반드시 숙지할 게 있어. 주체를 알고, 객체를 알고, 그 다음에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책을 읽을 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 중개 대상은 뭐 가족권법이 아니잖아. 무슨 법이죠? 재산법이지. 재산 관계를 우리가 하는 거지. 중개 대상은. 그래서 재산법이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딱딱 잡아둬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간의 생활 경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는 거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관계다? 읽어봐요. 법률 관계라는 게. 그래서 아마 딱 개최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법이다. 일반법. 자, 일반법 찾아봐요. 일반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있는 거야. 그러면 특별법. 그러면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예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가 전공이 상법이, 상법.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민법이죠. 민법 무슨 법? 일반법, 상법은. 특별법. 누가 이겨요? 상법이 우선순위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 교수님하고 다퉈서 찍혔어요. 완전. 찍혔어요. 왜 찍혔는지 아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CC였는데 뭐예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고. 저 공부 안 합니까? 공부하고 그럼 공부.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2시까지가 공부 타임인데, 지금 만나지는 않았어요. 1년에 4번 만나거든. 세월은 8년 지났어요. 8년 지나서 정이 붙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 교수님이 저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민법 교수님이 저를 되게 사랑했어요. 근데 야단을 쳐서 되게, 한마디로 열받았죠. 왜 나만 야단을 치느냐? 그 깊은 뜻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을 전공하지 않고 읽어봐요. 상법. 민법 교수님을 읽으시는 것은 제가 전공이 상법이어야 돼. 상법. 그래서 상법을 전공하게 된 겁니다. 상법을 전공하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그럼 민사특별법이 몇 문제 출제되죠? 6문제가 출제돼. 민사특별법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사특별법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민법은 무슨 법? 일반법.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법이라는 것은 모든 여기가 키워드겠죠. 그래도 하나하나 용어 정도는 다시 한번. 이에 반해 특별법의 일정한 장소.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만 적용되는 것. 그렇죠? 그러면 민사특별법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조폭이 힘이 세요? 일반인 힘이 세요? 조폭이 뭐라는 거예요? 자, 조폭들을 그러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그러면 불이익은, 우리 일반인한테 불이익을 많이 줬거든. 그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조폭을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아파트, 요즘 이제 추세가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죠. 저는 아파트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아파트가 옛날에 재건축하는데
그때 한번 제가 망했어요. 그때는 평수가 높은 것만 60몇 평을 받을까. 그래서, 자, 45평을 받을까. 그 다음에 뭐예요? 34평을 받을까 했는데, 자, 제가 평수가 31평이었어. 그래서 35평을 받았어요. 몇 평 얻었어요? 4평. 그래서 분담금이 1억 7,500이야. 그래서 못 살아요.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때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온 사방에 뭐 돈을 모으러 강의하러 다녔거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뭐가 되느냐, 장애인이었어. 봐봐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팔목도 맛이 가고, 그래서 벌어서 다 어디다 갖다 뒀어요? 병원에다 갖다 뒀어요. 병원에다가. 자, 그러면 어디 병원에 갖다 줬느냐? 여의도 성모병원에 다 갖다 줬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 설립 관리에 관한 법률, 집소법이라는 게 나와. 자, 부자들은 뭐예요? 자, 1가구 1주택을 보다 1가구 1주택을 짓게 해서 제3자한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가등기를 확보해 주거든.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5개 법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일반법은 모든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특별법은 일정한 상속.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이 싸우면 뭐가 이게? 특별법이 이겨.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실체법을 한번 찾아봐요. 페이지 몇 페이지? 17페이지. 자,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펼쳤으니까 법원 규정 내용이나 적용 방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해서 정하는 실체법. 자, 절차상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절차법. 이거 무슨 소송? 민법, 민사소송이죠. 이거는 뭐예요? 민법에 대한 절차법이네. 이거 읽어봐요. 형사소송, 형법에 대한 절차법이네. 이거는 뭐예요? 민사집행법. 이건 뭐에 대한 경매에 대한 절차법이야. 경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은 경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읽어봐요. 하나 써놔요. 참고용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매. 공매는 뭐예요? 엄마는? 공매 그러면 봐봐요. 민법은 민사집행법이나 경매에 있어서 공매는 읽어봐요. 국세징수법의 법적 근거가 돼. 자, 그러면 민사집행법은 누구의 주체가? 법원이네요. 공매는 뭐의 주체가? 어딜까요? 국가죠. 국가인데 어때? 국가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러면 누구한테? 자산관리공사한테 임해주면.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을 논하거든. 그러면 경매는 어디? 법원이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까지. 자산관리공사가 어디 있어요? 강남역 앞에 있습니다. 강남역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뭐예요? 경공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은 직접적으로 사법상 권리의무의 내용과 발생 변경 소멸에 이제 법률 관계라는 게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법률 관계. 그래서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이게 실체 관계. 그러니까 실체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그러면 실체 관계가 이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의무가 존재하거든. 그리고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라.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 실체법이라. 그러면 실체법은 그러면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읽어봐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A가 B가 또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가죠. 당 두 사람이 어디로 걸어갔어? 등기소로 걸어갔죠. 그러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이게 절차 관계. 이거 절차 관계가 바로 부동산 등기법. 민법하고 등기법의 관계는 민법은 실체법, 등기법은 절차법이래.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 민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봐봐요. 이 사람은 사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그러면 이거예요. A가 얘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등기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얘한테 요구하는 거는 뭘까요? 등기 신청권이거든.
그러면 청구권이란 실체 관계다. 자, 그러면 절차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이라는 거예요. 절차법. 그러면 신청권이라 그러면 이미 이제 토요일 날 열심히 들어온 사람들은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한 사람이 가면 단독, 공동. 단독. 두 사람이 가면 공동.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서도 인정되고 단독 신청에서도 인정되네.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 없어. 등기를 요구해서 뭐예요? 못하죠. 그러면 등기 청구는 어디에서만 발생해?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이제 그만큼 이제 배웠으니까. 자, 상속이, 상속원. 자, 상속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X. X죠. 자, 등기 청구는 뭐예요?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누구한테 요구하는데, 그죠? 상속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청구권하고 신청권의 개념을 모르니까 뭐예요? 이런 의미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 그래서 민법은 그러면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요거는 절차 관계. 그걸 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요 사람 매도인 매수인이 아니야. 자, 이거는 아버지와 뭐예요?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살아서 이제 뭐 하고 싶어? 정리를 해주네. 그러면 정리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어때? 에라 모르겠다. 아들아, 짜자. 맞아. 매매하자. 그죠? 그러면 매매 뒤에 정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요. 어차피 얘가 얘한테 줘버렸어. 등기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났죠.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왜?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은닉행위거든. 이 관계는 무슨 관계에 부합하게 돼?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거든. 이게 바로 실체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럼 뭘로 빠지나? 좀 이따 배워요. 자, 실체 관계에 부합해야 안 부합하죠. 내용에 부합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단속 규정으로 빠져들어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걸리면 작살이겠지. 걸리면 작살이에요. 그러니까 국세 추징이거든. 국세, 정해세를 추징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관계 이게? 실체 관계. 그래서 우리 판례의 태도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이제 신판례는 나올 수가 없어요. 판례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는 없어. 왜? 법 애국제. 판사들이 이제 뭐예요? 법 애국제를 만들어 놨거든, 국회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를 뒤엎을 수는 없어, 이제. 앞으로. 그걸 판사는 그러면 뭐예요? 판사는 양심에 이제 할 수도 없어. 기존의 판례들을 뒤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걸 엎어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 애국제로 처벌받는 거예요. 법 애국제로.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민법도 바뀌어야 돼. 법률행위 해석에서 뭐예요? 신의칙에 따르는, 이게 상식에 따른 거거든. 이거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야. 판사들이 이제 더러워서 못해 먹어요, 이제 판사도. 대통령도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판사도 이제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그러면 항상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은 직접적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 내용과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뭐예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법이다. 실체법. 그러면 항상 이 실체라는 것은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네. 그러면 민법을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내용을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야,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들죠. 수학학원을 갔는데 뭐예요? 첫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국어. 수학 강사들이 이제 국어도 할 줄 알아야 돼. 국어를 강의해야 돼. 왜? 요즘 젊은 애들은 수학 문제에 문해력을 확보를 못해. 해석을 못해. 해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강사님들은 앞으로 국어, 첫 시간에 국어. 봐봐요, 수학학원 가봐요. 첫 시간에 국어를 가지시거든. 이게 문해력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문해력이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딱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이 형성권이라는 게 자주 출제되니까 하나 필기를 좀 해놓으라고. 형성권의 정의를 이제 내려는 겁니다.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이 쌍방이.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읽어봐요. 권리가 읽어봐요. 발생, 소멸, 변경하는 것. 이걸 무슨 것? 형성권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여기 시험에 그래서 엄청나게 출제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봐봐요. 자, 요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해요. 여기 읽어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네. 읽어봐요. 양경신 청구권. 똑같은 무슨 건이죠? 청구권이죠. 근데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청구권이 아니야. 무슨 건? 형성권이야. 형성권. 자, 계약경신 청구권은 요거는 오리지널 청구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초보자들이. 여기 봐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건? 법적 성질이. 형성권. 요거는 지상물 계약경신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기준은 뭐냐?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동의하면 청구권이야. 동의가 없다면 형성권이야. 잠시 이거는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야. 공유물 분할. 내가 공유물을 일방적으로 분할 청구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건이? 형성권이야. 거기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판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형성판결.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야. 자주 출제되고 직관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요거는 뭐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야. 요거는 청구권. 그럼 계약경신 청구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거든. 계약경신을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또 하나 청구해 줄 거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게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뭐예요? 우리 중요한 거야.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항상 판결이야. 항상 판결.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둘 거는, 요걸 또 확인해 두라고. 봐봐요. 자, 우리 민사재판에서 초보자들은 기존 수험생들은 외워졌으면 쓸 필요 없고요. 민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있어.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러면 여기 이제 봐요. 요거 생략된다고. 자, 판결의 종류. 그렇죠. 자, 첫 번째, 이행 판결. 이행해달라. 확인한다. 확인 판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 판결이 있어. 자, 판결의 종류는 3종류가 있어요. 3종류에서 이행, 확인, 형성.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행, 확인, 형성. 반만 몇 번 두드려? 3번. 확정이 되네. 그러면 읽어봐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이행, 확인, 형성이다.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요거는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이렇게 잡았지만 책을 읽을 때, 거기 한 단의 밑에 있는 거를 생각하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읽어서 뭐까지? 써먹을 것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써먹을 것까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체법까지 했으니까 제2절 권리 변동의 의미 탱태.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